자, 지난번 두 번째 강좌에서는 라이브러리 윈도우 안에 있는 미디어 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또 아래쪽에 사용자가 각각의 태그, 즉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항목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화면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는 탐색기 또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숨기게 되면 왼쪽에 폴더가 감추어지게 되고, 다시 보이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메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는 자, 미디어룸 외에도 자, 여기 보면 효과룸이라든지 또 입자룸, 비디오 오버레이룸, 뭐 자막룸, 그 다음에 전환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 윈도우하고 또 편집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타임라인 윈도우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차분하게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보여지는 부분이 모니터 윈도우인데, 어떤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립된 항목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도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 윈도우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클립하고 동영상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 개를 선택해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일단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 클립과 동영상 두 개의 메뉴가 모두 활성화가 되는데, 클립이라는 메뉴는 현재 여러 개의 클립들을, 자, 다시 하나를 또 내렸고 또 선택해서 하나를 이렇게 내렸을 적에 클립은 전체 편집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한 클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 동영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편집 중인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동영상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홈키를 치게 되면은, 자, 로케이션 바, 편집선, 편집이 그 위치 바가 제일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홈키는 지금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엔드키를 누르면은 선택된 클립이 제일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클립이 아니고 동영상을 선택하고 홈키를 누르면 처음으로 가고 엔드키를 누르면은 마지막 클립, 즉 편집의 마지막 클립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자, 로케이션 바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니터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립과 동영상, 이제 여기서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메뉴로는 나와 있는데, 동영상 대신 편집 내용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표시가 그 타임 코드에 대한 현재 시간이 나타나는데, 자, 위치바, 정확하게는 이 편집이 기준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명칭이 원래는 로케이션 바인데 뭐 편집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로케이션 바를 따서 위치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용어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 기준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냥 편집선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정정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선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 편집 기준선이 있는 시간이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동을 해보면은 이 시간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자, 뒤에 있는 게 프레임 숫자고 앞에 있는 게 초입니다. 그래서 3초 25프레임이라는 현재 위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도 역시 지금은 전체 화면 크기 또 모니터 윈도우 화면 크기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10%로 줄여서 또 뭐 50%로 이렇게 더 크게, 그 다음에 풀 모니터를 사용했을 적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920에 1080의 해상도를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해상도를 사용할 적에는 또 거기에 맞도록 퍼센테이지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맞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보여지는 클립의 크기도 같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단축 버튼들이 있는데 재생은 말 그대로 플레이를 실행을 할 적에 사용되어지는데 이 재생은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치게 되면은 재생, 또 재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치게 되면은 정지라는 기능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정지를 누르게 되면은 재생이 중지가 되어지게 되고 이 스톱은 자동으로 편집 기준선이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키보드를 이용했을 적에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일시 정지를 하고 싶을 적에는 자, 일시 정지를 클릭을 하면은 편집 기준선이 해당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처음으로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고 스톱이라는 정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편집 기준선이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재생이 정지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 정지하고 또 스톱이라는 그 기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자, 이전 프레임인데 사용자가 편집선을 놓고 이전 프레임을 하게 되면은 한 프레임씩 이렇게 조금씩 뒤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프레임은 앞쪽으로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렇게 이동을 할 적에 사용하는데 이 기능은 이전 프레임이나 또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기능은 어떤 클립을 놓고 다듬을 적에 정밀하게 편집을 하고자 할 적에 사용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프레임 이동을 한 다음에 해당 위치에서 오른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분할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위치에 편집선을 기준으로 해서 클립이 분할, 즉 쪼개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간격 제거 만들기, 간격 제거 채우기 뭐 이렇게 있는데 간격 제거 만들기는 삭제된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삭제를 했는데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 다시 되돌리기를 해서 딜레이트를 누르면은 간격 제거 및 채우기는 이 삭제된 공간을 뒤쪽에 있는 클립이 와서 채워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클립이 삭제된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은 삭제된 공간이 없어지고 뒤에 있는 클립이 앞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시 딜레이트를 누르면은 자, 제거, 간격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 한 개의 클립만 이동을 해서 앞으로 이동을 했지만 다시 다른 이제 클립을 선택을 해서 비디오 트랙에다가 이렇게 놓았을 적에 간격 채우기 모든 클립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클립까지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현재 이 클립만 이동을 시키고자 할 적에는 간격 제거 및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 트랙에 있는 클립은 그대로 있고 같은 트랙에 있는 뒤에 있는 클립만 이동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진행하면서 이 내용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누르고 나서 제거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다시 클립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또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즉 정밀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 또 다음 프레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은 탐색 기준입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프레임 단위로 탐색을 하는데 초 단위로 탐색을 할 건지 또 분 단위로 할 건지 챕터로 할 건지 세그멘트로 할 건지인데 자, 초를 클릭을 한 다음에 탐색을 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는 한 프레임씩 갔는데 지금은 한 프레임이 아니고 클릭을 하면 1초씩 뒤로 이동을 하고
또 앞으로 탐색을 했을 적에는 앞으로 이렇게 1초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 기준을 초로 할 건지 분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인 편집에서는 프레임으로 사용을 하고, 또 시간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을 적에는 사용자가 탐색 기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초로 바꿔서 또 분으로 바꿔서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맞도록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준은, 탐색 기준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전체적인 편집이 끝나면은 다시 프레임으로 선택을 변경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자, 빨리 감기, 앞으로 빨리 감기입니다. 그래서 자, 편집선을 앞으로 놓고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하게 되면은 재생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비디오의 스냅샷 캡처인데, 자, 지금은 전부 자체가 이미지 클립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올려놓고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만들어진 영상을 하나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등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밑에 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 부분을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처럼 비디오의 스냅샷 캡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데, 자, 여기에서 자신이 뭐 샘플이면 샘플, 테스트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파일 형식은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JPG로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파일 형식을 클릭한 다음에 PNG를 선택하고, 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에서 또 이미지로 바로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이 부분,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을 해서 이 현재 보여지는 영상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을 적에는 역시 동일하게 비디오의 스냅샷 캡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JPG라든지 또 PNG라든지 형식을 지정을 하고 또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이 미리 보기 품질 디스플레이 옵션 설정인데, 현재 모니터 윈도우에 대한 미리 보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 미리 보기로 좀 체크가 되어 있고, 미리 보기 품질이 HD 미리 보기 해상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높고 또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메모리가 뭐 4기가 이상 정도 되면은 미리 보기 해상도를 아주 높음으로 해서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화면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풀 화면으로 했을 적에 이제 모니터 윈도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풀 화면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풀 화면으로 편집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품질에 따라서 설정하는 품질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꼭 참고해서 일반적인 경우 자세히 모를 적에는 그냥 HD 미리 보기 해상도를 하고, HD로 했을 적에 버벅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해상도를 미리 보기 해상도를 낮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HD 미리 보기 해상도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자, 볼륨 조절인데, 현재는 볼륨이 풀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소리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사운드로 사용할 적에 사운드 트랙에 배경음악도 있을 수 있고 효과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레이션도 넣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사운드로 사용할 적에는 왼쪽에 보게 되면은 자, 오디오 믹싱 룸에서 지금은 사운드가 그냥 영상 트랙에 하나뿐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사운드가 있을 적에는 각 사운드, 지금 활성화가 오디오 트랙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디오 2나 오디오 3 또 음악, 음성 등의 오디오가 있을 적에는 역시 이 항목들을 사용자가 볼륨을 조절을 해서 또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D 사용법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미리 보기 창 연결 해제인데,
미리 보기 창 연결 해제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모니터 윈도우에 있는 이 윈도우가 별도의 윈도우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나머지 이제 부분에는 현재 라이브러리 윈도우의 미디어 룸이 그 나머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게 최대화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금은 최대화를 하면은 화면 캡처가 전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최대화를 하게 되면은 화면이 풀화면으로 변경돼서 편집된 내용 또 클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미리 보기 창 연결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래 그 있던 자리로 자동으로 이렇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 왼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윈도우하고 모니터 윈도우 간격을 사용자가 커서를 그 중간 정도에 가지고 가면은 커서의 모양이 좌우 화살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적에 드래그해서 각 윈도우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역시 타임라인도 이렇게 두 개의 각 윈도우의 경계에 가져갔을 적에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아래 위 화살표로 변경되었을 적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각 윈도우의 크기와 또 위치를 사용자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아래쪽에가 이제 타임라인 윈도우인데 자, 불러드린 클립을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이 여러 개의 트랙들이 있는데 각각 각 트랙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트랙에 보면은 이렇게 필름 형태는 이 트랙에는 이미지나 영상을 주로 사용하는 영상 기본 트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스피커 모양은 해당 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메인 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에 사운드가 있을 적에 그 사운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물쇠 모양이 있어서 이 트랙 잠금 해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노랗게 표시가 됐을 적에는 이 트랙은 사용자가 아무리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거나 수정을 하고 싶어도 전혀 선택도 되지 않고 또 움직일 수도 없고 아예 편집을 할 수 없게끔 잠궈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되돌아왔을 적에는 또 자유롭게 사용자가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또 분할을 해서 필요없는 구간을 삭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클립들은 트랙에 들어가 있어도 이 클립들, 이 현재의 트랙은 편집에 포함되지를 않기 때문에 모니터 윈도우에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적인 편집에서도 사용하고 싶지 않을 적에는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고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처럼 역시 편집에 그대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즉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적에는 눈에는 보여도 편집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체크가 되어 있을 적에는 편집에 포함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했을 적에 또 체크를 풀었을 적에 각각 기능이 지금은 눈에는 보여도 영상은 클릭을 하면 나가도 재생을 하게 되면 영상은 나가는데 사운드가 안 나가고 체크를 했을 적에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효과 트랙이라고 그래서 이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왼쪽에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자, 효과 룸을 선택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효과들이 있을 적에 이 효과들을 선택을 해서 효과 트랙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타임라인 윈도우에서도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트랙의 용도들이 있고 앞에 체크박스라든지 자물쇠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역시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도 이제 역시 추가적으로 두 번째 트랙인데 보통 이제 두 번째부터는 PIP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는 이제 별도의 뭐
BGM, 백그라운드 뮤직이라 해서 배경음악이라든지 이러한 형식들을 사용하고자 할 적에 해당 트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 트랙에 대한 또 자세한 활용법은 이제 다시 편집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첫 번째 메인 트랙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 트랙의 이 높이, 크기가 거의 동일한데 필요한 경우에는 자, 경계 영역, 트랙과 트랙 사이 경계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은 아래 위 화살표로 변경이 되는데 이때 클릭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트랙의 이 넓이를, 높이를 높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트랙 전체 한꺼번에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한 경우 트랙의 높이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썸네일의 크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 트랙의 아래쪽에 보면은 트랙이 더 있는데 이제 안 보일지는 타임라인 오른쪽에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 바를 내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자, 앞에 있는 숫자는 트랙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이 용도는 자, 이미지나 영상이고 사운드고 이렇게 용도가 있고 이제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타이틀 트랙입니다. 이 타이틀 트랙도 역시 이제 왼쪽에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자, 타이틀 룸을 선택하면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자, 이 타이틀 사용법도 뒤쪽 강좌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이 강좌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타이틀을 선택을 하고 어떤 타이틀을 쓰고 싶을 적에는 해당 타이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타이틀 트랙으로 내려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타이틀이나 이미지나 영상은 왼쪽에 이렇게 영상 트랙에도 역시 동일하게 올려놓고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타이틀도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는 이미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트랙에서도 타이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아래쪽에 있는 룸은 마이크 그림이 있는데 나레이션 녹음 룸이라 해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설명을 녹음을 하고자 할 적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생하면서 나레이션 해설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해설이 끝나면은 이 나레이션 트랙에 자동으로 녹음된 파일이 등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은 선택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쪽에 타임라인 위쪽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클립에 따라서 나타나는 도구들이 이렇게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타임라인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앞으로 이제 편집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지 인트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타이틀을 넣고 또 챕터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자막이라는 것이 타이틀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강좌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